상당히 어렵죠. 비율도. 네,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잘 됐네요. 오늘 강의 밀린 거 다 합시다. 자, 오늘 이제 7주차인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기 이제 남아야지 제가 또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오늘 이제 7주차는 린 스타트업 아까 아이디어에서 그 뭐죠? 프로토타입 3단계 그까지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찍으라니까 완전히 연예인 때문에 BTS가 된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기 보면 지금 어느 단계냐 고객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 1단계 이론을 가지고 3단계 요까지 가는데 이걸 우리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 그런데 이게 과학의 영역이에요. 자연과학 그런 거 있죠. 어느 걸 만들면은. 그리고 요 3단계를 5단계 가는 게 정부 지원자금 받는 거. 보면 뭐 요즘 뭐 200만 원, 여기 200만 원을 받는 거는 여기에 200만 원, 1000만 원 이하 받는 거는 한번 아이디어 단계니까 기능만 한번 확인해봐라. 실험실 단계고 여기서 뭔가 특허도 하나 이제 나올만 하고 그러면 이 특허를 내고 또 사진도 몇 장 나오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여기 압축 경험이죠. 압축 경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런 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컴피티션을 하면 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자인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디자인이 나오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능 인정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때요? 엔지니어링 단계. 여기서는 이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래서 요까지는요 자기 자본 가지고 해야 돼요. 저 빚이 없이 해야 돼요. 여기서 요래 넘어가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요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연구 논문 쓸 때 여기가 뭐죠? 필요성.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고 실제로 이제 그 이론 조사를 해보면 2장이 여기에요. 2장이 이제 여기 막 이런 기존 연구 논문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3장이 여기거든. 3장이 뭐냐면 연구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제 뭐죠? 설문조사 했더니 5단계인 거예요. 설문조사를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실험 뭐죠? 그 시제품 만든 게 거기 설문조사와 같은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대로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논문을 쓰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대로 안 됐어. 그럼 논문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것도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상관관계 있는 걸로 해서 논문을 어떻게든 마사지를 해가지고 되는 걸로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이 연구 모형대로 안 됐더라. 그거를 연구 논문으로 제출하면 그게 졸업 요건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무조건 성공, 그러니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만 성공 이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심사 단계에서 당신이 이게 생각대로 해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내가 1년 동안 시제품을 만들어봤더니 고객 반응이 없네? 없는 것도 그러면 이제 안 팔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다릅니다 하고 연구 보고서를 내고 끝내도 제품 말 안 해도 사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야, 너 왜 생각대로 이거 안 됐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들었지만. 근데 이 단계에서 벌써 전문가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95%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본적 투자라고 그래요. 자본적 투자. 우리가 보면 그 엘리자베스 시대에 뭐죠?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한번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 가가지고 향료나 그런 거를 싣고 중국에서 뭐죠? 화약하고 그런 걸 싣고 유럽에 오면 몇십 배 장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다가 배가 난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 해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뭐 여기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여기 그러면 항해술이 뭐냐면 해류도거든요. 해류가 어디로 갔더니 여기서 시작하는 해류를 타면 또 이쪽까지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메리카. 아 요즘요 제가 약간 나이가 들었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여기 이베리코가 뭐냐면 이베리아 반도거든. 그래서 여기 돼지고기가 맛있어. 돼지고기가 산돼지하고 그러니까 멧돼지하고요. 멧돼지 뿌려서 집에 돼지 두 종류를 합한 게 넣은 게 이베리코 반도에 넣은 이베리 그 돼지예요. 그래서 그 돼지 다리 한 마리에 돼지가 300만 원이에요. 숙성시킨 거. 그거를 와인 안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데 여기 이제 스페인에 그 엘리자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있고 네덜란드에 콜럼버스가 있고 누구지 누구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엘리자베스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얘가 좀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바스한테 여기 뭐죠? 나를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 라틴 아메리카 그쪽에 지금 금이 많다. 사실 금이 없었대. 근데 금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는데 자금을 받는데 자금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이제 여기가 자산이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이게 뭐죠? T 계정이죠. 대자표.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뭐냐면 자산이 뭐예요? 자산은 말 그대로 무엇을 이게 산모할 때 산자거든. 낳을 산자. 뭐냐면 스스로 뭔가 낳을 수 있는 인프라인 거야. 인프라가 뭐죠? 인프라가 엔지니어링 단계, 아까 7단계에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포엠인 거야.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판매죠. 마케팅이라는 건 판매 능력이거든. 인프라인데 이게 메소드, 그 다음에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니, 그 다음에 마케팅, 마켓에 대해서 뭔가 판매하는 이거를 구축하는 게 이게 사람이 척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척추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잖아. 피가 이쪽에 수혈이 되는데 뭐죠? 이건 콜레스테롤이 많은 피인 거야.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피인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이게 LDH가 있고 LDL이 있고 HDL이 있잖아요. 저가 있는데 오메가3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H예요. 이건 오메가3은 이거는 뭐냐면 오메가 지방산은요 기름이 기름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건. 그런데 LDL은요 어때요?
말 그대로 지방은 지방인데 아주 미세하게 침같이 이렇게 유리 파편같이 깨져 있어. 그래서 이게 혈관을 찔러버리면 여기 염증이 생겨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LDL은 뭐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은 데서 사육한 동물들은 다 오메가3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소고기를 먹더라도 스트레스 받은 소고기는요 이거야.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소고기는 또 오메가3이 많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는데 어디서? 이베리코산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오메가나 덜게, 그 다음에 그 뭐죠? 저 청어나 이런 뭐죠? 이거 저 구룡포, 메기, 과메기, 오리고기. 근데 오리고기도 좀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는데도 어떻게 자랐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채는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이 많은 피. 피를 수혈을 받는데 지방이 많은 거. 이 자본은 뭐야? 지방이 쪽 빠진 그냥 순수 그냥 적혈구가 있는 피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거를 피를 조달을 받는데 부채로 받으면 내가 망하면은 이자에다가 원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이 이자를 빌리고 하는 게 부채인데 이거는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은 뭐죠? 망하면 같이 망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n분의 1. 그래서 여기서 n분의 1로 투자자들이 자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콜럼버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망하더라도 10번 하면은 이제 몇 번 성공하면 그걸로 또 뭐죠?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5단계까지 갈 때는 이걸 받아야 돼. 이거 자본적 투자. 그런데 이제 7단계나 9단계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이 많이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돈 조달할 때는 이자를 주는 걸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투자들 보면 1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컨버터블 본드.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전환사채, 예.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10일을 투자를 받는데 이게 이제 그 투자자들 유리하게 어떨 때는 부채로도 작용했다가 어떨 때는 자본으로도 갔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부채로 갔다가 얘가 좀 될만하면 또 컨버터 이제 자본적으로 가가지고 배당을 받고 이런. 그러니까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5단계까지 뭘 한다? 자본적 투자. 왜? 크리티컬 리스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는 엘리자베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본적 투자를 받아 여기서 실험 연구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해봤더니 확신이 들어. 그럼 이제는 여기서는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융자를 받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설팅하러 갔을 때 누군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연구개발한다면 말려야 되겠죠. 확률적으로 그렇다. 정부 지원 자금 받든지. 그래서 자본적 투자를 받는 게 3F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패밀리, 프렌드. 그 다음에 뭐죠? 바보. 바보한테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3F라고 해요. 자, 진짜입니다. 네. 리모컨이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 이게 뭐냐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이, 지금 아까, 이게, 여기는 1단계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까? 이게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고객의 니즈가 0단계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아이디어의 개발 목표가 생기는 걸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근데 이걸 내는 게 옛날에는 뭐죠?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통계 분석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샘플 뭐 그림으로 하든 뭐 해가지고 설문조사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사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니까 커피 스타벅스 커피 준다니까 리커트 측도 5단계면 그냥 33333333 하고 딱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또 마케팅 조사 리서치에서 소중하게 이렇습니다. 꽝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죠? 디자인 싱킹 스티브 잡스 저번에 말했나? 그 아이디어사라는 데서 독일의 그 SAP 지금의 그 한국에서 삼성전자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의 컨설팅을 하면서 적용 기법이 뭐냐면 뭘 썼냐면 페르소나 기법 들어봤죠? 페르소나 1인칭 기법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고객이 돼서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해. 엠퍼시라고 하는데 그 내가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으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무엇을 고객이 원하는가 생각해 보는데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내가 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컴퓨터 모니터나 컴퓨터에 대해서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지피지기. 결국은 디자인 싱킹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뭘 바라볼 때 편견이라는 거 아까 저번에 그 경험적인 어떤 프레임 그게 없어요. 디자이너들은 홍대 미대 가면 앞에 막 개판이잖아요. 그게 편견이 없는 거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가 디자인 싱킹.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 싱킹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페르소나도 그 1인칭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정성적인 접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분석이 뭐냐면 글로벌 리셀러나 이런 제품을 경쟁자 제품을 한번 이렇게 한번 유통을 시켜보면 압축적 경험을 해요. 어떤 거? 경쟁자들이 했을 때 그 경쟁자들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을 보니까 아 경쟁자들이 단점이 보이는데 이런 거 조금만 더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 유통으로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고객 분석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0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까지는 이런 단계는 뭐죠? 이게 인터넷 구글링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직접 거기에 동대문 시장에 뛰든지 한 3개월은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압축적 경험에서 뭔가 나오면 그걸 KPI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QFD라는 Quality Function Deploy라는 뜻인데 이게 전부 다 이런 전문적인 게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이제 컨설팅 할 때 다음에는 정리가 되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KPI가 나와서 이게 뭐냐면 Key Performance Index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가전제품 이렇게 딱 사면은 매뉴얼 있죠. AS 매뉴얼 이렇게 제품 설명도 있죠. 그거 딱 보면 뭐야? 이 제품은 몸무게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그 전기 제품 뭐 몇 볼트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몇 년 사용하면 갈아야 돼 이런 게 전부 다 설명서. 그거를 수치화 시켜 놓은 게 KPI야. Key Performance Index. Performance란 뜻이 성능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요 수치가 나오기까지 이게 뭐죠? 정성적인 거를 고객들은 단지 사용하기 편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수준을 엔지니어나 이런 마케터 전문가들이 수치화 시켜서 나온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솔루션이 나와 있다는 솔루션이 나오려고 하다 보면 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데 브레인스토밍 들어봤죠? 브레인스토밍 아니면 트리저 이런 것도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뭐냐? 솔루션이에요. 여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거 이걸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기술을 해결하면은 우리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르게. 이걸 우리는 진입장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는 거 6단계. 그래서 이제 시제품이 나오는 게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 이게 5단계 정도 되고 요 단계가 한 4단계 3 되고
여기가 여기가 1단계. 그래. 1단계를 이제 가지고 여기 한 3단계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시제품 만들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보니까 그 문남길 교수님도 약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켰다, 수렴을 했다, 확산시켰다, 수렴했다. 이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펑션 리콰이어먼트라고 우리가 고객이 요구하는 펑션, 기능, 요구사항 그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세분화시키면 이제 이게 수치화된 거야. 여기서는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러면 그거를 엔지니어 관점에서 다시 수치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화가 탁탁탁 돼요. 수치화 된다는 말이 아까 앞에서 보면 KPI가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탁 나와요. 몸무게는 어떻고 편하게 하려니까 몸무게는 어떻고 강성은 어떻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속도가 빨라야 되고 가벼우면서 연비가 좋아야 돼요. 속도가 빠르려면 엔진을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커야 되고 출력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가볍게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순이잖아요. 연비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기술을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뭐도 좋아야 되고 모순 덩어리니까 요 경우술을 쫙 만들어가지고 연비가 좋으면서 파워가 좋으면서 연비가 좋으면서 튼튼해야 되는데 뭐가 없을까? 그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로 만들자 이런.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더니 이거는 만족시켰는데 이게 복잡해져가지고 또 고장이 잘 나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것들이 이제 아이디에이션의 트리저 기법을 써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많이 보신 거죠. 효율이 뭐죠? How. 효과가 뭐죠? Why. 이펙트와 efficiency.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말 되죠? 최대 효과는 뭐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 내부 역량을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거. 시장이 커지는 거. 이건 뭐죠? 경제성이 있는 기술력으로 경제성을 커버하는 기술성 분석. 이쪽이 시장성 분석. 그럼 뭐죠? 그래서 이거를 효율은 좋은데 효과는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배치를 닦다가 이거를 점수를 내는 거예요. 이게 8, 여기 2, 다 합하니까 11. 이거는 점수가 7, 4, 14. 요거는 2, 7 하면 10. 그럼 뭘 선택해야 돼? 이걸 선택해. 14, 13, 10이면. 그래, 이쪽이 제일 그래도 그럼 이 솔루션이 요걸 선택을 했더니 요게 만족시켜줘. 근데 이걸 선택을 했더니 뭐가 문제냐면 이걸 만족시켜주는데 이걸 만족을 못 시켜주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차선택으로 13 이걸 찾아가지고 딱 했더니 이것도 만족시켜주면서 이건 간섭이 없어. 그러면 최선은 이거지만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 자, 그래서 3단계에서 5단계로 1단계에서 3단계, 5단계 갈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코피로 봤을 때 프로덕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하드웨어적으로 기구 설계해서 사출해서 도색해서 조립해서 포장. 그 안에 회로 설계해서 아트웍이라는 회로 PCB 기판 설계해서 그거를 또 생산을 해가지고 부품을 꼽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양산을 해. SMT라 해가지고 Surface Mounting Technology 이런 뜻일 거예요. SMT 공정에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다양한 부품들이 막 이렇게 타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침 이렇게 놓듯이 막 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 SMT 공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을 하려고 하던 이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기구 설계를 3D 프린팅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리고 회로 PCB 이게 아두이노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미니 PCB인데 글쎄 MIT 들어온 애들이 보니까 PCB 설계도 못하고 프로그래밍도 못해. 그래서 어느 교수가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얘들이 공부만 있지 이런 실무 능력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이걸 매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에러 나고 최적화가 안 되니까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세팅을 하기 맞는 PCB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만 하고 이것들이 전부 센서 뭐 이런 거 여러 개를 다 달 수 있어요. 만능이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웬만한 걸 커버할 수 있는 프레임에다가 선만 꽂아가지고 이런 센서들 꽂으면은 얘가 하나의 그냥 내가 직접 개발 안 해도 검증된 회로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로하고 소프트웨어 여기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제 빛이 깜빡깜빡하는 뭐가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껍데기 씌우면 이 오리가 센서에서 지가 온도에서 뭐 작동하는.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은 융합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적인 사람들은 뭐가 강하냐면 시작이 강해요. 화이가 강하고 공학을 나온 사람은 이게 하우가 강한데 화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엔지니어보다는 공학 아니죠. 인문학적이 강하니까 화이가 있는 데서 이런 어떤 솔루션들이 직접 하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제조에만 소용이 아니에요. 그림은 제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아니. 이거는 포피에만 해당되는데 제조 요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앱을 개발해가지고 서비스 모델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헤어샵을 해. 헤어샵을 하는데 이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로 가야 되니까 관리 소프트를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 기존 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 프로그래밍 개발해가지고 HTML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뭐죠 인터넷 서버 123.111. 거기 index.html 올리면은 어디서라도 거기 들어가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배워서 지점들을 전부 다 묶는 거야. 그러면은 뭐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프로그래밍이 하나 개발되죠. 그러니까 꼭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모델에 강한 사람들은 이걸 중점적으로 배우면 되고 그다음 제조업에서 또 뭔가 해야 되겠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알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린 스타트업과 관련이 있는 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전부 PCB를 다 개발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뭐 검증도 알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은 전부 다요. 한 몇 시간이면 다 배워요.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이 가능한 거죠. 돈 안 들이고도 빨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3단계인데 프로토타이핑 이거는요 말 그대로 고객의 니즈를 가설을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3단계 아이디어를 실제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은 제품이나 서비스, 눈에 안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런 걸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최소 동작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객이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3단계에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밸류 프로포지션 해가지고 그 M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즉 프로토타입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시장과 제품 간의 핏을 맞추는 거예요. 핏이 뭔지 알잖아요. 합일이 맞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나오겠는데 뭐냐면 인터넷 되겠죠?
안 돼요? 허그 할 수 없다. 예. 아, 안 됐구나. 이게 그냥 10분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삼성전자의 그 하나의 광고 같은 건데 종이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렸더니 이게 이제 샤터가 상상력으로 이게 막 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프로토타입은요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설명, 동영상으로 만든 제품 설명, 스토리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종류들이 쭉 있고 프로토타입은 3단계의 그 프로토타입은 그냥 그 그림 정적인 거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조감도 5단계가 뭐죠? 3단계는 조감도고 5단계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가면 신뢰성은 없어. 그런데 그럴싸하게 모든 걸 다 갖춰놨잖아요. 그게 5단계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저수준은 말 그대로 낮은 수준, 이건 높은 수준, 이런 다양한 그 고수준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게 다 되는 그 수준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충실도라는 거예요. 피델리티.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이제 스케치 손으로 스케치하는 이런 것도 프로토타입이고,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뭘 클릭하면 될 수 있는 그 버튼 같은 게 동작이 약간 되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적으로도 약간 구현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요 정도까지 그게 프로토타입의 유형들이에요. 이게 저수준, 이게 고수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종이로 종이 접기로 해서 이걸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의 기능을 하는 가전제품 같은 컨셉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종이로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좀 이제 그렇게 그냥 말로써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 누르면은 다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 이제 저수준 프로토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들어가 보면 여기 클릭해가 들어가 보면 이 프로토타입 저수준으로 그걸 구현하는 앱으로 구현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수준으로 해가 아까 이런 앱으로 들어가 보면 앱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바일 폰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간단하게 기능적으로 해줘요. 그걸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사업엑스 만들어 가지고 들고 가면 이제 받아서 이제 시제품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페이퍼로 얘가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를, 이건 저수준이죠. 이걸 실제적으로 아까 그런 요런 데 들어가서 이제 만들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진짜 내비게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단 하루 만에 교육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린스타트업이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눈치껏 영어를 보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구현하려면 뭐죠? 돈이 무지 들었어요. 환경이, 인터넷 환경도 좀 열악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이 툴 들어가 보면요, 이런 프레임들이 다 제공을 해줘요. 요 안에 사이트 다 있으니까 들어가, 요거 그냥 끌어다가 뚝뚝뚝뚝뚝 하면 이런 것들 구현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상용으로 보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된 거예요. 자, 기구적으로 보면 한두 개 만들 때는 이 솔루션들이 숫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재질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한두 개 만들 때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3D 프린트로 되는데, 이게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스틸도 돼요. 이 스틸이 되다 보니까 그 보잉사에 보면 비행기들이 그 배관들이 전부 용접을 해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이게 3D 프린팅을 하니까 굉장히 신뢰성 좋고 연매가 없다 보니까 용접을 안 하니까 굉장히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신뢰성 있는